자, 마감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 우리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그 넣었다는 거는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의 기준에서 주력주 관점에서 넣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IT 종목군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린 주력으로 설정을 하고 하나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근데 요게 거래 대금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면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중기 추세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드리는 포트폴리오 전략, 이제 5월 달 것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5월 달 거 미리 설정을 한다면 내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편입을 하겠습니다만, 5월 달 거 기준에 세 그룹 54번 기준에 2023년 05월 포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면 일단은 현대차의 비중을 20%를 채울 거냐 아니면 30%를 채울 거냐. 근데 지금은 사실상 오늘 97만 주기 때문에 내일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현대차는 지난달처럼 4월 달처럼 20%만 채울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LG전자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할 거냐, 그거를 갈등을 하고 있어요. LG전자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할 거냐. 일단은 4월 기준처럼 LG전자를 편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세 번째 기준은 오늘 에코프로가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보셨죠? 2차 전지는 하방이 잡혔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하방 잡으면 다시 돌릴 겁니다. 다만 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앞전 거래대금을 넘겨야 됩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을 넘겨야 됩니다. 그것을 못 넘기고 고점 행진이 계속 나오면 단기 고점 인식 잡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높게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PNT든 이런 종목을 다 잘라서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겼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움직임이 강화된다면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제한적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일 기준에 2차 전지가 여전히 거래가 제한적이고 미끄러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현대차 비중, 그 다음에 IT 비중 해서 45%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20%, 15%, 10%. 그 다음에 15%, 10% 그리고 얘를 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2차 전지가 강하다 그러면 20%, 15%, 뭐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는 변동이 크니까. 그래서 뭐 35%, 그 다음에 얘가 5%면 40%가 되겠죠. 40%에 얘가 45%가 되잖아요. 그럼 심사숙고해서 LG전자 비중을 낮추든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을 일부 낮추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을 최소 몇 프로? 최소 10%에서 20% 사이를 넣을 겁니다. 근데 현대로템도 지금 기준에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매수예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비중 조절만 잘하면 돼요. 여기다 몰빵하겠다 이건 안 되고 비중 조절만 조금만 잘하시면은 현대로템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달 포트 보시면 현대로템이 20%였단 말이에요. 20%였어요. 결론적으로 내일 여기 있구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금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12월 달처럼 현대로템의 비중을 20%까지도 채워드릴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요 비중만 조절해 왔어요. 지금까지 IT, 자동차, 2차 전지에서 이 비중만 조절을 해왔고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 때 SM이나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 삼성 엔지니어링 특징적인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종목을 같이 껴놨을 뿐이지 나머지는 비중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중을 똑같이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중이 아니라 종목을 똑같이 가져가고 비중만 조금 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VVIP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왜 VVIP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고 몇 년씩 또 십수년씩 같이 가실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마인드 컨트롤이 쉽지 않은 거죠. 사는 거 잘 사죠. 근데 파는 걸 못 팔아. 또 사야 될 자리인데 겁을 내. 그거를 잡아드리는 게 그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또 우리 회원님들 기준에서는 교주지 뭐. 또 건방 떠는 거 봐, 윤정도 또. 건방 떨만하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도 보자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속으로는 얼마나 얄미워요. 윤정도만큼 얄미운 친구가 어디서. 결제를 했는데 하늘처럼 모셔가는 것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우 한숨 돌린다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유럽장만 보세요. 이게 한 달에 15% 등락, 주간 단위로 10%의 폭락, 일간 단위로 5%씩 폭락 나오던 흐름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딱 작년 3월 한 달 딱 지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유럽이 저렇게 폭락이 나올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금리, 미국의 금리 얘기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만큼 경기가 지표가 매우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추이라는 거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거기서 눌림폭이에요. 독일 마찬가지, 유로스탁 마찬가지, 그리고 영국의 FTSE도. 거기에 일본까지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위에 있습니다. 고점 대비 7%뿐이 안 밀렸어요. 미국의 30개 업종 대표주들을 모아놓은 주가 평균 방식의 다우지수도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9.88. 그러면 3,300포인트 대비해서 3,0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S&P 500지수, 500개 우량주의 지수, S&P 500지수도 결국은 15.83 밀려있는데 이건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2,800포인트 수준이에요. 우리가 3,300 대비해서 조정받아서 지금 84.17%라고 설정을 한다면 얼마 지수의 기준으로 2,777포인트, 2,800포인트 수준이라고요. 근데 자꾸 나스닥하만 비교하는데 나스닥은 저점 대비 지금 180%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저점 대비 20% 1,800포인트였으니까 30% 조금 안 돼요. 그 항상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가 600% 올라오고 나서 30% 수준 조정받고 바닥 따지고 다시 돌리는 흐름하고 600% 올라오고 나서 30% 조정하고 우리나라 개뿔이나 오른 것도 없어. 30% 올라오고 27% 빠져. 이게 뭔 개뿔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냐고. 얘하고 어떻게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비교하는 거는 IT의 비중이 높으니 이건데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38%입니다. 그중에서 8% 이상이 8% 수준이, 그러니까 30%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 순수 IT 쪽이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8% 정도 되죠.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대만조차도 영향을 안 받는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장 약한 기준의 S&P 500 지수의 기준을 잡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2,770, 2,800이죠 사실. 그 지수까지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코스닥은 이미 올라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아까 지금 이거 다 잘라놓고도 못 올려드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잘라놓고도 아까 장중에 다 잘라놨잖아. 테슬라의 흐름,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됩니다. 이 테슬라의 흐름 다 올려드렸고, 지금이라도 올려드릴게요. 또 자르기 귀찮으니까. 내일부터는 윤정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옥돌정 선생님처럼, 또 케빈님처럼, 주달님처럼, 또 놀부파파 선생님처럼 여기 있습니다. 커피라도 드세요. 혹은 도가니탕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뭐라고 하시든가. 그거 이외에는 막 정신산만하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손해라고. 오늘 같은 날 기다렸던 에코프로의 거래대금 1조 7천억짜리 그걸 놓칠 수 있냐고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가 수반대고의 흐름이에요. 이 거래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입니다. 거래량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던 폭이
S&P 500 지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 수준까지 돌려놨다가 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꺾일까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꺾인다니까요. 꺾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거래대금이 따라오질 못하네. 그게 정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간단한 원리조차도 설명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조차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돈 갖다 바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살아있다라고 그랬죠. 이 거래가 살아있는 게 뭐 때문에 살았어요? 자동차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주가 3월 31일 이후에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가 미친 듯이 터집니다. 1조 이상 계속 터져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가 날아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 3월 31일 이후에 거래대금 놓고 보세요. 응? 거래대금 놓고 1조 이상이 터져.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종목이 작년 하반기에 두 종목뿐이 안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에 두 종목. 뭐뭐 8월 24일 날 현대로템 1조, 11월 11일 날 카카오 1조. 그러면서 카카오 22%, 현대로템 19%.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냐고요? 그 수익을 우리가 다 냈으니까. 이게 뻥이면은 가만히들 계시겠냐고. 지금의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정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고요. 코스피는 이제 거래대금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달 기준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간 단위에서도 그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죠. 엄청난 흐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점을 찍고 밀릴 거래대금입니까? 아무리 주식을 못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무조건 윤정도 시키는 대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종목 문자 사인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 오늘 주력주만 다 나갔는데 거기에 비주력주 에코프로 하나 나간 건데. 종목 검색해서 많이 튀어나와요. 종목 검색기를 제발 다운이라도 좀 받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도 종목 검색기에서 이러한 에코프로 64만 원에 나오는 거 그거 놓치지 마시란 말이야. 금양은 왜? 금양은 거래대금 1,000억 분이 안 되니까 싫다고. 거래대금 1조씩 막 터져 주란 말이야. 거래대금 하반기에 1조 넘고 두 종목뿐이 없었는데 요즘엔요. 거래대금 하루에 1조 넘게 막 4종목씩 나와요. 또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5조를 터뜨려. 두 종목이. 두 종목이. 보실까요? 하루에 거래대금을 얘네가 그냥 5조씩 터뜨려.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3,600억이었거든요. 1월 2일 날 시장 전체가. 근데 종목 두 개가 5조를 터뜨린다고. 그러니 그게 정점이 될 수 있냐고. 절대 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 그거. 또 찾으려니까 없네.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그렇게 터져서 형성이 될 때에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는 거다. 이 좋은 장이 없다. 지금처럼 좋은 장이 없다. 거래대금 하루에 막 1조 이상씩 막 터지는 종목이 4종목씩 나오는 이런 훌륭한 장에서 수익을 못 낸다? 우리 명민 선생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빼고 나서 나머지 종목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 후성 조금 괜찮은데 그것도 거래대금 없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연찮게 한번 거래가 터질 수 있어요. 로봇 관련주. 근데 막연히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기준을 잡는 거고.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에코프로 BM만 강세를 띠고 나머지는 못 갈까? 안 그런다니까. 2% 추가 상승에 3%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3%에 매수세 낸 거 윤정두가 정신 나가서 매수세 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윤정두라고요. 기회만 되면 독사처럼 물고 늘어지고 안 뜯어먹고 절대 안 빠져나가는. 시황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다시 한 차례 업황 보여드리면 왜? 이게 또 교육방송으로 바로 장 끝나고 스트리밍 방송으로 오픈할 거예요.
나는 유료인데 이걸 무료로 또 오픈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윤정두가 얘기 안 하고 오픈하면 되는데 다 오픈해드려, 알려드려 그냥. 왜? 여러분들이 다 겪으신 거예요, 선배분들이. 윤정두가 이렇게까지 알려주는데도 안 쫓아온다니까. 알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사요 그런다니까. 에코프로를 그 가격에 어떻게 사요? 에코프로 8%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6%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13%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놓고 이런 걸 타고 있는 거야. 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황금 대바닥주 가져갑시다. 그거에 꿰매 넘어가서 황금 대바닥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없어요. 시장 대비 강한 지금 업종군 자체가 뭐 보험 요거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운수장비에서 자동차만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화학은 뭐다? 2차 전지입니다. 결론은 자동차, IT, 2차 전지가 다 끌고 갔다. 그리고 개별 기준의 변동성이 기대가 되는 쪽이 누구다? 방산 쪽에 현대 로템이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이 돼 있다. 요 창고 동향은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끝나고 나서 현대 로템의 전략을 녹화를 할 겁니다. 별도로.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 해드렸는데 오늘은 현대차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포트폴리오의 기준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도 난 못하겠어요, 정신없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리광 부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잘 진행되고 행복합니다, 대박났습니다로 가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불과 4, 5거래일 동안에 시장 100포인트 밀리니까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잡히면 안 되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이 좋은 장에 에코프로 같은 거 놓치시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의 주력주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가 과하게 밀려 있는데 거래량 최소 100만 주 이상씩 수반될 때에는 따라 붙을 거예요. 5월 포트에는 아마 거래가 다소 둔화돼 있어서 안 넣어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거래가 좀 둔화돼 있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최소 100만 주, 150만 주, 200만 주 터져줘야 되죠. 근데 일단은 삼성전기, LG전자에서는 LG전자 쪽으로 무게감을 좀 더 둘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동차는 기아하고 현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현대차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실적이든 수급이든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는 탑픽이에요. 묶어서는 IT의 비중이 뭐 25%든 30%든 되겠지만은 자동차가 단일 종목으로는 20%로 가장 높게 설정이 될 거예요. 5월 비중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비중을 지금 에코프로 쪽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 터지고 있으니 비중을 재차 확산을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압축해 놓은 기준에서 유지를 할까? 그걸 좀 고민해서 5월달 설정하고 매매 사이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얘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얘도 지금. 그리고 아쉽지만은 하나솔루션은 거래가 안 터져요, 계속. 수급도 조금 아쉽습니다. 손바뀜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이거 정리하고 압축할 거야 하셨는데 5월 비중에서는 이제 좀 놓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거래 재개되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뭐 긍정적인 거죠. 거래 재개되기 전에 종가가 42,000원대였으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전략을 잡아드릴 텐데, 야,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만약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리기가 가장 불편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종목이고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건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가입을 하셔서 윤정두 잘한다고 가입하셨는데 다 좋고 훌륭한 종목만 갖고 계셔. 현대 뭐 인프라코어, 또 삼성 엔지니어링. 근데 훌륭하고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데 거래 대금이 없어. 야, 이건 머리 아픈 거지. 응? 그러면 얘는 중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가 최소 하루에 2,500만 주 이상씩 지속적으로 터져주면 그럼 변동성 매매를 합니다. 변동성 매매라는 게 뭐예요? 이런 변동률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가 지금처럼 형성되면은
추세 매매뿐이 안 돼요. 추세 매매라는 거는 자기의 평균 거래량 OMA 20매매를 넘기고, 마찬가지예요. 주봉 또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OMA 20매매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면은 계속 따라붙고 계속 매수세를 냅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면은 중기적인 관점 이외에는 들어가실 수 없다. 변동률을 기대하기가 제한적이다. 아시겠죠? 매집률은요, 지금 21%를 넘게 매수했어요. 21%를 넘게 쌍끌이로. 언제부터? 10월 26일부터. 그리고 4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저 앞에 고점을 훌쩍 넘기고 더 큰 폭으로 넘기고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급이 사상 최대치 수급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수급이면 이걸 다 뚫고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매각하고 재상장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의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어찌됐든 현대 인프라코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땡큐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편입해 놓은 에코프로 17만 주.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수급. 이게 무슨 뭐 누적 수급이 어쩌저쩌 그 필요 없다니까요. 응? 종목 다 보여드려요. 자, 카카오 뭘 보여드릴 건데? 개인들이 떠났다고 주가 못 간다고? 무슨 거짓말을 해. 다 보세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죠. 근데 주가는 내일 리가 나오잖아. 25,000원에서 17만원까지. 네이버는요, 똑같아요. 응? 뭔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응? 네이버 어때요? 수고하고 상관없다니까. 밀릴 때도 뭐 출회가 됐지만 수고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거기다가 이번에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면서 수급이 뒷받침돼요? 안 되죠. 희한하죠. 현대차. 현대차의 경우에 20년도 말부터 21년도 기준에서의 그 폭등 나올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올라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비밀이란 비밀인데 우리 방은 이제 완전히 알고 계시잖아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수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외국인 1명, 기관 1명, 개인 1명, 3명이서 고스톱 칩니까? 외국인이 1명이야? 사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있을 뿐더러 매도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매수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매수 매도를 줄 것이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겠죠. 공매도가 무슨 시장 질서를 무슨 공매도가 어지럽혀요. 그 엉뚱한 소리들 해. 공매도 척결해 주세요 해놓고 이런 종목은 안 사요 또. 공매도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우리 공매도 세력이 무조건 다 헤지펀드의 기준이어서 다 공매도로 수익 내려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공매도 자체로 해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수급 논리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변동성의 기준의 범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형주의 거래량 없는, 거래대금 없는 종목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쪽의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PNT 같은 경우에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감사하죠. 이거를 벌써 이미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기신 분들도 벌써 계시고,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뭐 솔직히 역정도 나시고 하시는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간 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졌다, 순환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2차전지 관련 종목군 중에서 못 움직였다. 그리고 이 종목을 VIP방에서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옛날부터 신용까지 써서. 그래서 이 종목을 그때 가입을 아마 1월에 하셨나? 2월에 하셨나? 이거 전량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시고, 거래가 없으니까 전량 매도하시고, 이거 거래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주간 단위 2,000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전량 매도하시고 우리의 주력주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 뭐 이런 쪽 기준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결론은요, 그렇게 한 개 월등한 수익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가 터질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첫 번째는 거래가 터져서 64,500원에 차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당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을 했는데 거래가 너무 둔화됐죠. 이거 사상 최대치 주간 단위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입니다. 이거 거래가 한 번만 더 터지고 점진적으로 터지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릴 때 이제 차익 실현합시다 하다가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고 계장초에 올라가서 신규 편입이 높게 잡히다 보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낭패를 본 거죠. 근데 명확히 5% 10%의 편입을 드리는데 그걸 36%씩 사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대로템 좋아 보인다고 100% 몰빵하시면 안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퇴출된다고. 시장에서. 100% 샀는데 현대로템이 갑자기 JP모건이나 모건스탠드가 안 사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신고가에 아예 나 차익 실현을 한다 해서 물량 나오면은 그냥 끝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PNT가 저평가예요? 절대 아니지. 2차 전지가 저평가예요? 절대 아니지. 여차하면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질문을 생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주력주보다 높진 않으실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질문 한번 더 주시는가 해서 정리하셔서 내일 매수세인 나가는 종목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터져 있고 우리 주력주 위주고 하는 쪽으로 압축하십시오. 2차 전지로 하시겠다 하시면 LG화학, 포스코, 피추엠 이제 에코프로 갖고 있으니까 에코프로까지 기준해서 편입 설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차 전지가 높고 아니면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현재로서는 현대로템 쪽 그리고 현대차 쪽의 비중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생굴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별도로 빠르게 녹화를 해드릴 텐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세요. 홈페이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 무료방에도 오늘 포트폴리오 이제 명희 선생님, 명일 선생님, 수잔 선생님 그리고 권인 선생님 신규 회원분들하고 이제 뭐 기존 회원님들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 드렸는데 제가 과하게 뭐 말씀드리면서 포트 정리해 드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포트가 뭐 방한 포트대로 잘 설정돼 있어서 뭐 그 기준과 에코프로 전략을 묶어서 설정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참조하셔가지고 내가 같이 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VIP 말고 VVIP 방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은 가급적이면 VV로 오세요. 자녀 개월수 줄여가지고라도 VV 오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송을 듣든 못 듣든 포트 관리 제대로 받으시고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질문 주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뭐 생글 선생님의 PNT 그럼 다른 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 추가 전략 잡으실 거고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과 또 우리 케빈 선생님 그러니까 VVIP 방은 방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시면 서로 인사도 하고 우리 그 하여간에 피치 선생님하고 우리 대아대리하고는 이제 나중에 오신 분과 함께 같이 여기서 방안 활성화를 하세요. 인사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다시 매수했어요. 리딩 부탁드려요. 66만 2천 원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셔야 윤정도도 조금 가라앉히고 계속 편입 문자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VIP 방은 문자 안 때릴 겁니다. 막 이래가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문자를 잡아드렸죠. 전략을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에코프로를 샀어야 네. 그리고 차익 실현하시고 제가 생각할 땐 재편입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 에코프로 BM을 사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에코프로 BM 25만 3,500원 돌파시 매수해봤습니다. 그게 다 방안에서 전략 교육 받으시고 함께 움직이시다 보니 세상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문가들 중에서 선생님 2차 전지 뭐 괜찮대 좋다며 이거 지금 사도 돼? 했을 때 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그 명분을 명확히 잡아주는 사람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없다라는 거죠.
밖에서 고생하시고 손실 나시는 것보다는 5월에 지금 연장하셔야 될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연장 서두르시고 또 가격 올라간 다음에 속상해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올려드립니다.